자, 그러면 시작을 한번 해봅시다. 일단은 전부터 시작하는데 일단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고1이기 때문에 2차원에서 평면 좌표에서 이제 놀고 있게 되겠고요. 이제 나중에 이제 기하라는 걸 배우게 되면 이제 몇 차원으로 가겠죠? 3차원으로 가는 이체로 가게 되는 이제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게임들이 대부분 다 이제 요즘 나오는 게임들이 2차원보다 3차원 게임들이 많잖아요. 다 이제 이거를 이제 이용해서 수학적으로 이런 걸 이용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게임들이잖아. 뭐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수학이 뭐 엄청나게 많이 쓰여지고 있죠.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스마트폰 안에도 엄청난 수학적인 개념들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는데 대단한 수학적 개념들이. 자, 일단 첫 번째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점을 가지고 놀기 시작합니다. 뭐를 가지고 논다? 점을 가지고 노는데 이제 중학교 도형과 고등학교 도형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냐라고 본다면 중학교 도형은 그냥 도형이에요. 그냥 기하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곳에 흰 종이 위에다가 뭐 원도 넣고 삼각형도 넣고 사각형도 넣고 이렇게 놓는다면 고등학교 도형은 어디서 우리가 도형을 놓고 시작하냐면 좌표 평면에서 도형을 놓고 시작해요. 가장 큰 차이점은 뭐다? 고등학교 도형은 좌표 평면에서 놀아요. 도형이.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다른 거죠. 중학교 도형은 그냥 도형이에요. 그냥 뭐 평면에다가 놓고 하는데, 그러면 좌표 평면에 도형을 놓는다는 얘기는 이게 무슨 소리냐? 좌표를 매긴다는 거예요. X좌표랑 Y좌표를 매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는 뭐 이런 도형 문제를 풀지 알겠지만 뭐 좌표 평면화 시켜서 푸는 경우가 없어요.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다 좌표 평면화 시켜서 문제를 풀기 시작해요. 좌표를 나타내고 X축과 Y축을 준 다음에 원점을 두고 이때 각각의 좌표들을 좌표 평면화 시켜서 하죠. 이게 이제 고등학교 도형과 중학교 도형의 가장 큰 차이점이고, 이런 거를 그냥 중학교 도형을 기하학이라고 했다 그러면 고등학교 도형을 해석 기하학이라고 불러요. 좌표 평면에서 조금 어려운 말로 해석 기하학. 그럼 좌표 평면을 시키는 이유가 있겠죠? 좋은 점이 있으니까 시키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처음에 만든 친구가, 여러분들 뭐 알지 모르겠지만 있잖아,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했던 데카르트가 바로 철학자도 유명하지만 대부분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유명한 사람들은 다 수학자가 기본이에요. 왜냐면 수학이 모든 학문의 기초니까. 뭐 여러분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 마찬가지로 가장 수학자고요. 대부분 천재들은 다 수학을 통해서 논리성을 키운 다음에 이제 철학자로 가든지 아니면 뭐 미술로도 넘어가고 대부분 다 기반이에요. 그래서 데카르트도 우리가 철학자로 좀 더 유명하긴 하지만 실제 이 해석 기하학을 처음에 집대성한 사람도 데카르트입니다. 그래서 논리적인 학문들을 되게 좋아했죠.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마찬가지고요. 뭐 미술계의 거장으로 유명하지만 대부분 다 수학자로 시작을 하죠. 대부분. 그래서 이제 해석 기하학을 이제 우리가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이제 집대성을 했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배우는 게 바로 해석 기하학을 고등학교 때 도형에서 배운다. 그러면서 이제 좌표 평면이라는 큰 뭐를 가지고 시작하는 거죠? 평면좌표. 평면좌표라는 거를 가지고, 좌표 평면이랑 평면좌표 같은 내용이죠? 시작을 하는 거죠. 이때 누구를 가장 먼저 정의하냐면 점을 정의하는데, 우리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1차원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정의해요. 중학교 1학년 때. 언제? 중1 때. 그러니까 X좌표만 있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여기 A라는 좌표가 있고 여기 B라는 좌표가 있어요. 그러면 요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중학교 1학년 정의할 때 어떻게 하죠? 이 정의를
두 좌표를 어떻게 하면 되죠? 뺀 다음에 절대값을 씌우죠. 음수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1차원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 1차원에서 왔다 갔다 하다 끝나죠. 실제 2차원에서 정의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2차원 정의할 때는 당연하겠지만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하면 된다? 1차원에서는 수직선이라고 부르면 되겠죠? 1차원에서는 두 좌표를 이게 2하고 이게 8이었어요. 그럼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두 좌표를 뺀 다음에 절대값만 붙이면 나오니까 두 점 사이 거리는 6이 되겠죠. 근데 얘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얘가 이제 또 왜 절대값이 나왔냐? 우리 성인아 왜 절대값이 나왔죠? 그래요. 근데 이게 만약에 숫자였다면 우리가 명확하게 볼 수 있겠지만 문자 같은 경우는 누가 큰지 알 수 없을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절대값이 거리를 정의하기 위해서 나오게 됐어요. 되게 중요한 사실이죠. 그러니까 거리가 그래서 우리가 절대값을 정의할 때도 어떻게 하냐? 그냥 A 절대값은 뭐가 있는 거죠? 사실 이 A 절대값이라는 건 사실 뭐가 빠져 있는 거냐면 A랑 원점과의 거리 0이 빠져 있는 거예요. A라는 절대값은 A 빼기 제로인 거야. 그러니까 두 점이 있으면 두 개를 빼면 되잖아. 근데 그냥 A 절대값이라는 건 A 빼기 0이니까 A 절대값은 뭐냐? A라는 좌표랑 원점과의 뭐가 되는 거야? 거리가 되는 거죠. 이 거리 때문에 우리가 절대값을 가지고 오게 됐고 이 절대값이 겁나게 많이 써요. 고등학교 내내 미친 듯이 나옵니다. 거의 미쳤죠. 그냥 모든 문제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절대값을 탈출하는 방법이 두 가지를 우리가 배우는데 첫 번째 배운 거는 여러분 다 알겠지만 그 안에 좌표를 양수랑 음수로 나눠서 탈출하면 돼요. 이거는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이건 두 번째 탈출 방법이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절대값 A가 있다. 탈출하는 방법은 A랑 마이너스 A인데 양수일 때랑 안에가 음수일 때로 나눠서 탈출하면 되겠고 두 번째는 뭐냐? 제곱을 하게 되면 절대값을 탈출해요. 그러니까 절대값 A의 제곱을 시키면 그냥 A 제곱이랑 똑같아요. 왜냐? 양수나 음수나 어차피 제곱하면 다 양수로 바뀌기 때문에 절대값을 탈출하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 제곱을 하게 되면 절대값을 벗어날 수가 있어요. 왜냐? 절대값 A의 제곱이나 그냥 A 제곱이나 항상 같아요. 그냥 음수일 때도 당연히 제곱은 같아지기 때문에 차이점이 없다. 두 번째가 절대값을 탈출하는 방법 두 번째는 뭐다? 제곱을 시켜요. 제곱을 시켜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그거 봤을 적 있을 거예요. 이런 거. 자, 요거 기억나요? 우리 성인은? 절대값을 포함한 1차 부등식이죠. 이게 절대값을 포함한 1차 부등식이에요. 이거 푸는 방법 아마 다 배웠을 거라 생각하는데 얘가 3보다 작으니까 마함부터 x-이 어디 사이에 있다? 3 사이에 있다 라고 한 다음에 1을 다 더해주죠.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다르게 풀 수도 있어요. 어떻게 푸냐? 얘를 양변을 제곱해요. 제곱하게 되면 절대값을 탈출하게 되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가 뭐가 되냐? 2차 부등식이 돼요. 2차 부등식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인데 넘어가 마이너스 9이 정도 작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이 정도 작고 인수분해가 되면서 x값의 범위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똑같이 나오죠. 자, 그래서 절대값을 탈출하는 두 번째 방법은 제곱을 하게 되면 탈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값이 포함된 1차 부등식을 이런 방식으로도 풀 수가 있다 이거예요. 제곱하는 거. 재밌나요? 재미없어요. 자, 이거를 알아주시고 일단 그러면 1차원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는 간단해요. 그럼 이제 평면 좌표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바뀔 것이냐? 에서 나오는 게 바로 뒤에 페이지 12페이지죠. 11페이지는 내가 설명을 방금 해줬고요. 이제 평면 좌표 평면에서 어떻게 바뀌냐. 그럼 이제 2차원으로 이제 갔죠. 두 점이 있는 거예요. 두 점이 있는데
A점과 B점이 있다고 할게요. 1사분면에서 놓을게요. 자, 1사분면에서 여기 A좌표가 있고요. 여기 B좌표가 있어요. 이 두 점 사이의 거리인데 이 A좌표를 뭐라고 둘 거냐면 x1, y1 x1, y1으로 둘 거고요. 이 B좌표를 x2, y2라고 둘게요. 이때 A, B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직선으로 연결하는 가장 짧은 거리가 되겠죠. 요거를 구하는 게 요 A, B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쓰는 게 뭐냐?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피타고라스 정리죠. 얘를 이렇게 연결해서 직각삼각형을 만들죠. 그렇죠? 그러면 요 길이랑 요 길이를 구할 수 있으면 이 길이를 피타고라스 정리를 통해서 구할 수가 있다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요 거리는 뭐냐? 당연하지만 이 거리는 뭐죠? x 좌표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죠.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x1 빼기 x2 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 절대값만 씌우면 되겠죠. 뭐가 더 큰지 모르니까. 그럼 위아래 길이는 어떻게 하면 되겠죠? y1과 y2 사이에 뺀 다음에 절대값을 씌우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요 AB의 제곱은 그러면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가 나오죠. 두 점 AB가 있는데 요 AB의 제곱은 뭐가 나온다? 요거 절대값 x1 빼기 x2의 제곱 더하기 y1 빼기 y2의 절대값의 제곱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 직각삼각형이니까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리고 여기서 이 그림은요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나와요. 이 그림이 엄청나게 중요한 그림이에요. 왜 그러냐? 이 안에 개념이요 한 8개 정도 들어가 있어요. 이거 지금 보고 웃으시면 안 되고 이 안에 그 개념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바로 나중에 교점이 될 텐데 교점이 됐을 때 이게 바로 방정식의 근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 방정식의 근의 차이가 되기 때문에 이게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 곱셈공식 변형으로 가죠. 당연하죠. 나중에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도 갈 거예요. 나중에 교점을 구하게 되면 이게 2차 방정식의 해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안에 2차 방정식이 나올 거고 2차 방정식 근과 계수도 나올 거고 곱셈공식 변형도 나올 거고 기울기 개념도 나올 거고 직각삼각형 개념도 나올 거예요. 다 들어갑니다. 결론은 나중에 이 그림이 엄청나게 중요한 그림이 될 텐데 한번 나중에 설명해 줄게요. 중요한 거는 이 개념을 통해서 A, B의 제곱인데 이게 절대값의 제곱이기 때문에 탈출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써도 돼요. x1 빼기 x2의 제곱 y1 빼기 y2의 제곱이 된다는 거죠. 왜냐? 절대값을 제곱하면 탈출하니까. 그럼 이제 이게 A, B의 제곱인 거야. 그럼 이제 A, B의 길이는 여기다 뭐만 씌우면 된다? 뭐 원래는 이제 그 뿔마가 나와야 되겠지만 뿔마가 나와야 되겠지만 루트 씌워서 당연히 그 거리의 음수는 없으니까 플러스 쪽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수만 씌우면 되겠죠. 이게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입니다. x좌표끼리 빼서 제곱하고 y좌표끼리 제곱한 다음에 더해서 루트 씌우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나오는 거죠. 어디서? 좌표 평면에서. 이게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만약에 이 한 점이 원점이었다. 그렇다면 이게 한쪽이 0이 되면서 원점과의 거리가 돼버리면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x1의 제곱, y1의 제곱의 루트가 되는 거죠. 이쪽 0이 되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좌표평면에서 정의된 부분이 되는 거죠. 이렇게 가는 이유는 절대값을 제곱하면 탈출할 수 있기 때문에 바뀌어진 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이 공식이다. 전혀 어려운 공식이 아니고요. 너무 쉬운 공식인데 이걸 가지고 문제들이 엄청나게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티 한번 볼까요? 대표 예제 몇 개가 있는지. 자,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이거 하나 배웠어요. 자, 대표 1번, 2번, 오케이, 3번, 오케이, 4번, 오케이, 5번. 5개나 나오네. 자, 요거 하나 배운 거 가지고 5개의 문제 유형이 나와요. 그 이유는 이게 어려워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른 데랑 다 엮어서 나온다는 거죠. 가장 기본이 되지만 모든 거의 기본으로 다 엮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예제가 엄청나게 많아요. 자, 그러면 뭐 개념 체크 문제가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빠른 스피드로 개념 체크 한번 풀어볼까요? 잠도 깰 겸 페이지 13페이지에 있는데 한번 풀어봅시다.
졸리잖아요. 그죠? 나 혼자 강의하면 여러분 졸려요. 그래서 날씨도 춥고, 그죠? 우리 확실히 성현이가 추워하는 것 같아요. 날씨가 추워져서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위 하나 더 입어도 되겠다. 추위를 타면. 보통 안에다가 이제 조끼 같은 거를 많이 입는데, 패딩 조끼 따뜻하게. 자, 풀어보세요. 아직 안 들었네. 다 들었네. 어디가 있지? 누가 선물해 줬어? 목걸이는? 엄마가. 엄마표 목걸이다. 잠도 깰 겸 쭉쭉쭉 풀어보세요. 1번은 너무 쉬워서 틀리면 큰일 나는 거죠. 1번을 틀렸다. 이거 뭐 심각해지는 거죠. 문제가. 그렇죠? 이런 문제 풀 때 여러분들이 이 수식에서 메모되면 안 되고 그림이 보여야 돼요. 머릿속에서. 이렇게 이런 여기들을 이제 문제를 풀릴 때 여러분들이 수식만 보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다 망해요. 수식과 그래프가 같이 가야 돼. 그게 이해가 돼야 돼. 이런 수식이 그래프에서 이런 의미였구나 라는 거를 눈치를 까야 되죠. 예를 들어서 2번 같은 걸 한번 볼까요? 2번 같은 거를 보자면 2번을 만약에 볼 때 2번에 봐요. 1차원에서 보는 거죠. A라는 좌표와 1차원이에요. 2라는 좌표 사이의 거리가 3이다. 수식으로 보면 이렇게 되겠죠? 맞지 않나요? 2번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수식으로 보자면 그러면은 성윤아 저기서 어떻게 풀었어? 그냥 딱 봐도 A가 마이너스 1이 되면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이 3이고 5가 되면 또 절대값이 3이고 그러니까 이거를 수식적으로 푼다면 뭐 양수랑 음수로 나누던지 아니면 A-2가 뭐가 될 수 있는 거죠? 뿌이마 3이 될 수 있다라고 푸는 건데 만약에 이걸 내가 그래프로 푼다고 치면 이런 거죠. 내가 A는 모르는데 2는 알아. 2하고 A하고의 사이의 거리가 몇이냐면 3인 거야. 그럼 거리가 갈 때 2에서 오른쪽으로 3만큼 갈 수도 있고 왼쪽으로 얼마큼 갈 수 있는 거야? 3만큼 갈 수 있는 거야. 여기에 A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둘 다. 그럼 거리가 3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제 여기 가르칠 때 이제 잘 아이들을 어려워하는 게 수식적으로 접근을 시작하면 나중에 응용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보자면 2하고 A 사이의 거리가 3인 거리가 왼쪽으로 가면 3가 그럼 이제 3 빼니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3 가면 더하기 3 하면 되니까 5가 되겠죠. 오른쪽으로 가면 더하기가 되는 거고 왼쪽으로 하면 빼기가 되는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림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절대값을 2차원에서 가면 조금 더 복잡해지긴 하겠지만 A가 이제 두 개가 나오겠고요. 그림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그림으로 봤을 때 어떻게 생각이 돼야 되겠죠? 4번 같은 경우에는 5,5가 있고 여기 5,5가 있다고 칠게요. 여기 5,5가 있다고 치고
여기 B가 2 콤마가 있다고 치면 B가 여기 어딘가에 있는 거야. B가 이제 2인데 어딘가에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은 보시면 알겠지만 요 2라는 거리가 때문에 요 길이가 뭐가 나오냐면 뭐가 나오죠? 3이 나오겠죠. 자, 이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수식적으로 노는 거에서 끝이면 나중에 응용이 절대로 안 돼요. 그 얘기는 이게 다 피타고라스 정리니까 여러분들 무리수가 안 나오면 100% 피타고라스 수가 나오게 있어요.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수는요 엄청나게 있어요. 이거를 모른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공부를 조금만 하면. 내가 몇 번 얘기했겠지만 피타고라스는 3, 4, 5 배수 쭉 갑니다. 또 뭐 있죠? 52, 13, 그 다음에 뭐 있죠? 85, 17, 그 다음에 7, 24, 25 더 많이 있지만 고등학교 때 나오는 건 요 네 가지 중에서 나와요.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하는 것 중에서 자연수인 경우들만 뽑아놓은 거야. 무리수 나오는 것들은 다 빼놓은 거죠. 이거를 모르고 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당연히 피타고라스는 알아야 돼요. 더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3이라는 얘기는 당연했지만 거리가 5가 된다고 했죠 지금? 그러면은 y좌표 거리가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이쪽으로 가서 5가 될 수도 있겠고 이쪽으로 가서 5가 될 수 있으니까 이 거리가 결론은 4란 얘기죠. 4란 얘기죠. 그러니까 두 개가 나올 건데 여기서 3 갔다가 2라고 했으니까 x좌표 2라고 했으니까 위로 4가 가면은 5에서 4만큼 가니까 뭐가 되는 거야? 이건 2,9가 되는 거고요. 이게 뭐 수식적으로도 풀 수 있겠지만 그림적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 이게 가장 중요해요. 안 되면 나중에 응용이 하나도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다만큼 내려가면 되는 거니까 두 번째는 뭐가 된다? 2, 마이너스 1이 5에서 4 떨어지니까. 그래서 당연히 y좌표도 이 5를 기준으로 위로 올라가면 더해지는 거, 밑으로 내려가면 빼지는 겁니다. 이런 기본적인 개념들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a 값이 2,a잖아요. a 값 중에서 9하고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것도 당연하겠지만 수식적으로도 알아야 되겠지만 a가 당연히 뭐 마이너스 1 또는 9가 나오는 게 당연히 나오겠지만 그죠? 그래서 뭐 2,a라고 했죠? b좌표가. 그래서 뭐 공식적으로 보자면 5 빼기 2의 제곱 5 빼기 a의 제곱의 루트니까 이게 거리가 몇이다? 5다 라고 해서 이게 2차 방정식을 푸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게 양변 제곱하면 a에 대한 몇 차 방정식이 나온다? 2차 방정식이 나와요. 그러니까 고1은 다 2차 방정식 세상이죠. 솔직히 하기 위해서. 그래서 2차 방정식 못 푸는 사람이 있으면 문제가 심각해지겠지만 이건 3의 제곱이니까 몇이죠? 9죠? 25가 나오는 거죠. 5, 25. 그죠? 없어지니까 0이 되겠죠. 그래서 2차 방정식에 나오면서 a 플러스 마이너스인가요? 뭐죠? 잘못했네 선생님이? 4만 내려가면 2,1을 아 9가 그래프에서 그래프에서 2,1이 돼야 되나요? 그렇죠. 마이너스 1이 나왔네요. 마이너스 1이 나왔을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 그랬어요. 4만큼 내려왔으면 당연히 5에서 4만큼 1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제도 나오죠? a-1, a-9가 돼서 a가 1 또는 9다. 똑같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림을 보여줬고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림과 같이 노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대표에게 쭉쭉쭉. 가장 쉬운 지금 뭐 하고 있다? 점하고 있어요. 이때 즐기세요. 자, 대표 1번은 제일 쉬운 문제예요. 틀리면 사람이 아니다. 1번은 원점과 a,7a 원점과 a,7a 사이의 거리가 10이 되도록 10이 되도록 하는 a 값을 모두 구하여라. 공식대로 하면 a 제곱 더하기 7a의 제곱의 루트를 씌운 게 10이다. 원점은 0,0이니까. 그래서 뭐 계산해보면 여기가 a 제곱 49에 여기가 50a 제곱이 되겠고 100이 되겠죠.
a제곱은 2가 돼서 a는 뿔마 루트 2가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자면 10이 되는 게 이제 뿔마 루트 2인데 뭐 이런 거죠. 여기 0이 있고 a, 7a가 a보다 y가 7배 크거든요. 뭐 대충 이런 y는 7x라는 뭐 점을 보면은 이쪽에 하나 있고 이쪽에 하나 있는데 y는 7에 있는 y는 7x 위에 있는 점이 되겠죠. 여기서 이게 a이고 이게 7a인 거야. 이게 a가 음수일 때 그때 요 거리가 뭐가 되는 거죠 지금? 이 거리가 10인 거예요. 이 거리가 10일 때 이 a 값이 두 개가 있는데 이쪽이 루트 2고 이쪽이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그림적으로 보자면 나오고 있는 거죠. 이걸 지금 수식적으로 푼 거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이 해석기하학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냐? 여러분 잘 보세요. 중학교 때 도형 문제를 풀 때 그림 안 그리고 푼 적 있어요? 그림 무조건 그려져 있었죠. 중학교 때 그림 무조건 안 그려지는 경우가 없죠. 근데 잘 봐. 이 문제를 내가 풀고 있는데 지금 그림이 사실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해석기하학을 지금 배웠는데 좌표 평면화 시킨다는 거야. 좌표를 부여한다는 거야. 그럼 모르는 좌표는 어떻게 해요? 미지수를 쓰면 돼요. 자, 모르는 좌표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미지수를 쓰면 돼요. 그럼 어떤 장점이 있냐? 대수로 풀 수가 있어요. 도형 문제를 뭐로 풀 수 있다? 대수로 푸는 거예요. 왜냐면 좌표 평면화 시키니까 공식이 다 나와. 그럼 공식이 나오는 거야. 정과 정사 공식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나온다? 답이 나와요. 기하 문제에서 우리가 중학교 때 도형의 그림도 안 그리고 이렇게 푼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야. 근데 이게 지금 좌표 평면화 시키고 나니까 그림을 그리지 않더라도 대수를 통해서 문제가 풀린다는 거죠. 2차 방정식을 통해서. 자, 요게 해석기하학의 장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어려운 문제들은요, 그림을 그려야 돼요. 나중에. 안 그러면 해석하기 어려워요. 일단 뭐, 결론은 약간 대수 푸는 것처럼 도형 문제가 바뀐다. 이게 이제 해석기하학의 가장 큰 장점이죠. 2번은 볼게요. 2번도 뭐, 그냥 뭐 공식대로 푸는 거죠. 전혀 어려울 게 없죠. 모르는 좌표는 미지수로 놓으면 된다. 여기도 A 좌표에 Y 좌표를 모르니까 A라는 미지수 놓은 거예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뭐라고 했냐? 4루트2라고 놓은 거죠. 그래서 공식 쓰는 거죠. 2하고 6을 빼면 마사니까 마사의 제곱. A에서 1을 빼면 A 플러스 1의 제곱. 이게 4루트이다. 2차 방정식이 다 나오는 거죠. 양변을 이제 제곱해가지고 구하게 되면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7인가요? 얘 제곱하게 되면 32가 되는 거죠. 2차 방정식을 푸는 것처럼 문제가 갑자기 바뀌어요. 재밌죠? 그러니까 도형 문제를 푸는데 대수를 풀게 돼요. 이런 게 이제 해석기하학의 장점인 거죠. 나는 공간 지각 능력이 좀 약하다라는 친구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하지만 어려운 문제들은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림적인 해석이 필요합니다. 자, 뭐 결론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2차 방정식을 풀면서 답이 나오게 되는. 이게 해석기하학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양수 A 값이라고 했으니까 답은 3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1-1번과 1-1번, 1-3번 두 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잠깐 깰게요. 1-1번, 1-3번 제일 쉬운 문제들이죠. 여러분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한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1번, 1-3번 풀어보세요. 풀었냐? 우리 쉽냐? 풀고 있나? 이렇게 꿈과 희망을 주는 애들이죠.
1-1번은 정말 쉬운 문제죠. 그냥 공식만 쓰면 되는 거고 1-3번부터 여러분들이 구하시면 되겠죠. 1-3번 1-2번은 뭐 쉬워서 요거 풀 때 이제 많이 틀리는 것 중 하나가 그 양변을 제곱하면 이제 같다고 하면 이제 문제를 풀면 되는데 제곱할 때 2를 제곱을 안 해요. 애들이 각각을 제곱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나왔을 때 양변을 제곱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제곱할 때 제곱해야 되는데 이게 다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네, 제곱하면 이제 루트 벗어나게 되고 이런 식으로. 4a 제곱이 넘어가면 2a 제곱이 나오겠고 넘어가면 플러스 6a 4에서 17을 빼니까 마이너스 13은 0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인수분해가 안 되네요. 왜 안 되죠? 누가 인수분해 안 되게 좋죠? 슬픈 이야기네요. 인수분해가 안 되는,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뭔가요? 왜 인수분해 안 돼요? 진짜? 에이, 설마. 진짜 안 되나? 근데 A 값에 A값 합이에요? 네. 아, A값 합이구나. 그럼 근각이성에 쓸게요. A값 합이니까. A값의 합은, 여기 이제 A값의 합은 근각이성에 있어서 2분의 마이너스 6이 돼서 마함이 되겠죠? 두분의 합이니까요. 두분의 합은 A분의 마이너스 B니까 두분의 합. 근과 계수관계. 또 인수분해 안 되면 거의 근각이성에 쓰죠. 마함이에요. 뭐 그래 공식 쓰지 마세요. 힘들게. 인수분해 안 되면 보통 각각 물어보는 경우 거의 없더라고, 문제들 보면. 근데 1-3번부터 이렇게 인수분해 안 되게 좋네. 그럼 1-4번은 왜 C역 더하기죠? 자, 궁금증이 생기죠. 1-4번은 왜 C역 더하기일 것인가? 띠리딩, 띠디딩. 힌트는 얘는 거리가 10 이하니까 AB 거리가 10 이하라고 나오면서 이게 2차 부등식이 됩니다. 오마이갓. 자, 뭐가 된다고요? 2차 부등식으로 연결되는 문제가 되겠죠. 우리가 배운 거 다 써요. 언제 쓴다? 연산할 때. 심심해서 배운 게 아니다. AB 길이는 A-2의 제곱 더하기 A 플러스 8의
66A니까 12A. 4, 88에 64니까 68. 이렇게 되겠죠? 이게 1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죠. 양변 제곱하게 되면 탈출하면서 2A 제곱 플러스 12A 더하기 68이고 여기가 이제 100이 되는 거죠. 제곱하게 되면서. 그래서 여기로 넘어가면 2차 부등식이 나오는 거죠. 오 마이 갓! 마이너스 32. 2로 약분하게 되면 요렇게 이쁘게 나온다. 그래서 플러스 8 마이너스 2로 이쁘게 인수분해가 되죠. 그래서 얘가 이제 작거나 같다. 부등식 썼다. 그래서 시역 더하기야. 2차 부등식으로 넘어갔다. 자, 우리를 A는 마이너스 8부터 A는 0이죠, 여기가. 10을 썼죠. 이렇게 미칠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A는 2까지죠. 자, 그래서 정수의 개수는 뺀 다음에 1 더하면 되나요? 둘 다 들어갔으니까 빼서 1 더하면 되죠? 답은 2 빼기 마8 한 다음에 플러스 1 하면 됩니다. 다 세지 마시고요. 11개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문제가 됐죠? 자, 여기 2차 분식 써서 시역 더하기예요. 별거 없죠? 이게 연관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풀고 있는 방정식들을 다 보면 2차 방정식, 뭐 2차 부등식, 나중에 가면 이제 절대값이 포함된 1차 부등식, 다 이 도형의 방정식에서 쓰는 모든 것들을 다 연산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통수학 1에서 배웠다 안 배웠다? 다 배운 거예요. 다 나옵니다 이제. 심시에서 배운 게 아니에요. 지금 떼고 배운 거예요. 대표의 이제 2번을 보면 여기가 다 끝나겠네요. 오늘 이제 맛배기만 하다 끝나는 거니까. 네, 마이너스 3,0 B가 마이너스 1,2가 됐고요. 여기서 같은 거리에 있는 Y축 위에 있는 좌표를 구하시오. 그 Y축 위에 있는 점을 P라고 놓을게요. Y축 위에 있는 점을 P라고 놓겠습니다. 제일 기본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 우리가 도형의 방정식 문제를 풀 때, 이 좌표, 평면 좌표 문제를 풀 때 제일 기본이 뭐다? 좌표를 설정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좌표를 설정하는데 Y축 위에 있으면 어떤 좌표가 0이죠? 우리 준영아? 유준영? Y축 위에 있으면 어떤 좌표가 0입니까? X좌표입니까? Y좌표입니까? X좌표. 근데 Y좌표는 모르죠, 지금. X좌표는 0이에요. Y축 위에 있는 점이라고 했으니까 X좌표가 0인데 Y좌표는 모르니까 미지수 쓰면 돼요. 모르는 게 나오면 답 어떻게 하면 된다? 미지수를 쓰면 된다. 이게 끝이에요. 좌표를 설정해 줘야 돼요. 왜냐? 좌표가 설정이 안 되면 공식을 못 써요. 이게 좌표 평면화예요. 그러니까 좌표 평면화를 시키라. 이게 뭔 소리야? 우리 성인아. 자, 문제를 봤을 때 좌표 평면화 시키세요. 이 얘기는 좌표를 부여하세요. 이 얘기예요. 좌표를 부여하는데 모르는 좌표가 있어요. 미지수를 쓰세요. 이게 끝이에요. 이게 기본인 거야. 이 고등학교 수학에서의 가장 기본은 모르는 좌표를 설정할 때 모른다. 미지수를 쓰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P좌표도 모르는 좌표가 있으면 뭐 0,A 써세요. 끝이에요. 좌표를 설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모르는 좌표를 찾을 때 되게 많은데 모르면 그냥 미지수 두면 돼요. 그러면 봅시다. 자, 모르는 미지수가 지금 몇 개냐, 준영아, 원준영, 몇 개예요? 지금 이렇게 놓으면 미지수가 몇 개죠? 모르는 미지수가 걔가? 미지수 A밖에 모르는 게 없는 거야. 결론은 식이 몇 개만 나오면 저걸 풀 수 있다는 거죠? 한 개만 나오면 풀 수 있다는 거죠. 미지수가 한 개면 식이 하나 필요하고, 미지수가 두 개면 식이 두 개 필요하고, 미지수가 세 개면 식이 세 개 필요한데 지금 미지수 한 개란 말이야? 하나만 만들면 돼요. 근데 어떻게 약속하면 되냐? 같은 거리에 있대. 결론은 뭐야? AP 거리랑 BP가 같다는 걸 통해서 식을 하나 만들어내라. 그런 얘기죠. 같은 거리에 있다. 식 하나 필요한데 이게 같은 거리에 있다는 식이죠. A랑 B에서.
자, 그림으로 보자면 대충 이런 느낌이죠. 마이너스 3,0이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가 여기 있어요. Y축에 같은 거리가 있대. 요 위에 있는 점들 중에서 요 Y축에서 같은 거리, 대충 뭐 이 정도 느낌? 요 정도 느낌? 여기 같은 거리가 있는 여기 어딘가 이제 P가 있다는 거죠. 그림으로 보자. 요런 느낌?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요 P점을 구하자는 거야. 이게 0,A라는 거죠. 그림으로 보자면 같은 거리에 있는 거. 그러면 AP 길이는 당연하겠지만 어렵지 않게 0하고 마삼 빼니까 3의 제곱 A 제곱이 되겠네. AP 길이고 BP 길이는 1의 제곱 A-2의 제곱이 되겠네. 같다라고 해서 문제를 풀면 풀린다는 거죠. 그래서 뭐 제곱해도 같겠죠? 제곱해서 같다고 해서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5 이게 bp의 제곱이에요. 얘는 a제곱 더하기 9가 되겠죠. 1차 방정식이 나옵니다. 마이너스 4a는 4가 돼서 a는 마이너스다. 이게 마이너스죠. 밑에 있는 거죠. 마이너스 0, 마이너스 1일 때가 같은 거리에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좌표는 0,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자, 이제 이런 게 이제 기본적인 것들이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2-1번을 한번 구해 보시고요. 2-3번도 한번 구해 보세요. 2-1번, 2-3번. 시간이 조금 가긴 했지만 지금 한번 풀어보시면서 네. 안 꺼지고 아주 좋죠? 제가 이제 파워를 안 하고 있습니다. 카메라가 머리를 바꿨더니 케이블을 바꿨더니 파워를 안 한다. 그 다음에 이제 2-4번은 응용이 되는 거죠. 그 고등학교 때 이제 배우는 것만 쓰는 게 아니라 외심이라는 언제적에 배웠던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의 특성들을 집어 넣는 것이죠. 항상 기억해 놓으세요. 미지수가 1개면 식이 1개 필요하고 미지수가 2개면 식이 2개 필요하고 미지수가 3개면 식이 3개가 필요합니다. 이게 가장 근본적인 연립방정식의 기본 원리가 되겠습니다. 무조건 알아야 되겠고요. 2-1번은 제일 쉬운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X축 위에는 점이니까 모르는 좌표를 뭐라 넣으면 되겠죠? A, 제로라고 놓으면 되겠어요. 뭐 P점이라고 한다 그러면 A, 제로라고 놓고 같은 거리에 있다라고 또 문제를 풀면은 풀릴 거라고 봐요. 2-1번은 어렵지 않은 거니까. 그죠? 멍은 소리인지 지금 못 알아듣고 있는 친구도 있나요? 지금 여기서 이제 P 좌표가 X축에 있다고 했으니까 A, 0이랑 놓고 결론은 AP 길이랑 BP 길이가 같다라고 해서 A를 찾으면 답이 나오는 문제가 되겠죠. 2-3번에 볼까요? 2-3번에서는 미지수가 지금 몇 개가 있냐라고 봤더니만 몇 개가 있죠? 성윤아? 몇 개가 있죠? 2개가 있어요. 2개가 있죠. 그러니까 2개씩이 필요한데 일단 y는 3x 위에 뭐가 있다 그랬냐면 a, b가 있다 그랬기 때문에 여기서 식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이 뭐가 나오냐면 여기 a, b를 였다가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y는 3x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첫 번째 식이 자 였다 집어넣으면 첫 번째 식이 나오는 거죠. 당연하겠지만 그래서 b는 3a라는 첫 번째 식이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요 점을 내가 p라고 할게요. 같은 거리에 있다고 했으니까 두 번째 식은 ap랑
BP가 같다라고 해서 여기서 두 번째 식이 나오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지금? 그래서 이 두 개를 연립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P점이 마이너스 3xb에 있다는 것 때문에 뭐 모르는 좌표가 a, b라고 놓긴 했지만 식 하나 나오는 거예요. 여기 마이너스 3xb에 있으니까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겠죠? 두 번째로는 같은 거리에 있다는 걸 통해서 두 번째 식이 나오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미지수가 두 개가 있지만 연립방정식을 통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겠다. 그러면 이러한 연립방정식이 과연 어떤 연립방정식일까라고 살펴본다고 치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연립 2차 방정식이 나온다는 거죠. 오 마이 갓. 가장 많이 나오는 1차식과 2차식에 나오는 연립 2차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다 배워서 왔던 것들인데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다 배워온 거예요. 그러니까 공통수학 1은 사실은 그냥 연산을 위한 가장 기본기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B는 3A가 나온 거고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돼 있어? A 빼기 4A 제곱 제곱하면 같은 거니까 B 플러스 2의 제곱이랑 여기서는 A 플러스 7의 제곱 그 다음에 B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게 이 식이죠. 제곱했을 때. 제곱부터 같은 거니까. 그 다음에 B는 3A에 있죠. 그래서 A, B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오는데 집어넣어서 미지수 소거시키는 거죠. 대입법을 통해서. 그래서 이게 연립 2차 방정식인 거죠. 1차식과 2차식인가요? 아, 근데 이거는 없어질 것 같은데? 제곱이 아예 없어지네? 여기 2차 방정식 아닐 수도 있겠다. 왜냐면 이거 연립 1차 아니에요? 이거 A제곱, B제곱 다 사라지는데, 생각해보니까. 좋네요. 요거는 연립 2차가 아니네요? 연립 2차 나오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요. 얘는 연립 2차 아닌 것 같아, 보니까. 다 사라지네요? A제곱, B제곱 사라져요? 안 남네요, 하나도. 그래서 뭐 계산적으로 봤을 때는, 계산해보면 A제곱 마이너스 8A 더하기 16 B제곱 더하기 이거 빨리빨리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것도 뭐 잘 안 돼가지고 뭐 헤매고 앉아있고 정말로 가슴이 아파요. 고생공식 안 되어 있어가지고 느리면 그럼 이제 끝난 거예요. 종쳐요, 시험 보다가. 이런 계산들은 연습 많이 해서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22A 넘어가면은 2B 내려가면 플러스 6B 그 다음에 여기가 20이고 여기가 50이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30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2로 약분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2로 약분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겠고요. B 대신에 3A 집어넣으면 B 대신에 3A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9A니까 2A 더하기 15는 0이 나오네요. 계산식이 그지같이 줬어요. 메인은 뭐가 나오는 거죠? 2분의 마이너스 15 B는 3배 때리면 되니까 2분의 마이너스 45가 나와서 좌표가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A 더하기 B를 구하라고 하면 A 더하기 B는 2분의 마이너스 60이 돼서 마이너스 30이 답이 되겠습니다. 좀 이런 그지같은 문제가 나오긴 하네요. 대단히. 그죠? 그럼 이제 2-4번 해볼게요. 2-4번이 이제 왜 시역 더하기냐? 이거 하고 끝낼게요. 시간이 조금 오버가 됐네요. 미안해요. 고민이 아니었어요. 자, 2-4번은 그러면 왜냐? 외심의 특징을 알아야 되는데, 외심의 특징은 뭐냐? 외심의 특징이 뭐죠? 그러니까 A, B, C가 이렇게 있으면 외심이라는 거는 안에 있을 수도 있고 바깥에 있을 수도 있어요. 꼭 안에 있는 법은 없어요. 이렇게 삼각형이 나왔을 때 요 같은 거리에 있는 거죠. 여기 다 반지름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다 반지름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외심이라는 거는 요 그림. 요런 게 이제 되는 거죠. 요런 느낌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외심을 우리가 보통 O로 많이 쓰죠. 아우터 포인트. 뭐 내심은 이너 포인트. I를 많이 쓰죠. 일반적으로 다 영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외심을 O라 놓으면 A, B라고 놓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제가 식이 몇 개 나와야 되는 거야? 식이 2개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근데 식이 2개 나오죠. 왜 나오냐? 이렇게 나오잖아. AO, BO, CO. 이게 외심의 성질이죠.
모든 길이가 같다. 이게 식 두 개 준 거예요. 내가 등호만 보라고 했죠? 이거 식 두 개 준 거예요? 세 개 준 게? 아니라고 했어요. 내가 분명히. 이거죠, 여러분들. A, B, C 연립방정식 문제. 이거 다 앞에서 했던 거예요. 앞에서 했던 거 다 쓰여요. 이 모든 개념들이 똑같이 그대로 나와요, 연산할 때. 앞에 부분이 잘 안 된다. 그럼 여기서 연산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그러면 틀릴 수밖에 없는 거죠. 앞에서 배웠던 모든 것들을 다 씁니다. 그러니까 뭐 공통수학, 고등학교 수학은 그냥 올 누적이에요. 고2 되면 고1 거 다 써요. 고3 되면 고1, 고2 거 다 써요. 그러니까 뭘 몰라도 돼요? 그런 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수포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물리적으로 봤을 때, 내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고1 때 배우는 양이 보통 일반적으로 여러분 중3 때 체감하는 거에 대충 몇 배라고 느끼냐면요. 고1 때 배우는 양이 중3 때 거에 2.5배에서 3배 정도로 체감을 해요. 여러분들이 거의. 거의 여러분들이 내가 조사해보면 중3 때 배우는 수학의 양에서 고1로 갈 때 대충 몇 배 된다고 생각하냐면 대부분의 친구들이 2.5배에서 3배 정도 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문제가 뭐가 있냐? 여기서 또 문제가 있죠. 근데 또 문제가 뭔지는 고2가 가자면 또 늘어요. 고1에서. 이게 여기서 이제 또 문제 발생하는데 여기서 올라가는 게 체감적으로 봤을 때 1.8배 정도로 많이 봐요. 거의 고1 때 배우는 수학량이.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 봐봐요. 이런 친구들 되게 많아요. 내가 같이 다 보면 되게 어처구니가 없는 친구들이죠. 고1 때 좀 놀고 고2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이게 불가능한 얘기예요. 왜냐? 잘 보세요. 고1 때 배우는 양이 2.5배 3배잖아. 근데 중요한 건 고1 때 더 많이 배우거든. 고1 때보다. 뭐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앞에 걸 모르면 고1 걸 몰라요. 그럼 공부를 얼마큼 많이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거의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거의 9배에서 정도는 해야지 고1 때 놀았을 때 고2 때 따라갈 수가 있어요. 최소한 더 잡았을 때. 그것도 이제 고1과 고1 같이 나가야 돼. 다 누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1 때 놀잖아? 거의 다 고2 때 던져요. 수학을. 거의 던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뭐 고1 때 놀고 고2 때부터 열심히 하겠다? 이게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고1 때 미친듯이 열심히 해서 막 했어. 그럼 고2 때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점점점 사라져요. 왜냐? 공부량이 많아야 되거든. 이게 쉽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애들이 던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던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가 안 좋아서 던지는 게 아니라 그 정도의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던지는 거예요. 특히 수학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 이것도 제대로 공부했을 때나 2.5배에서 3배인 거지 자기 혼자 독학해가지고 잘못 공부하잖아요? 10배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성적은 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진짜로 강의를 잘 듣고 효율적으로 공부했을 때나 이 정도 수준인 거지 잘못 공부하면 미친듯이 공부했는데 난 수학밖에 안 했는데 수학도 망했다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학에서 독학은 없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독학하는 친구들은 아무도 없어요. 참고로 해줄게요. 왜냐?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독학할 수 가능하다 생각하거든. 근데 수학만 할 수는 없잖아. 우리가 다른 것도 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공부해서 시간을 엄청나게 줄여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성적이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절대 안 나와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이제 4번인 거예요. 이렇게 풀면 끝나는 거죠. AO, BO, CO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C 다 구해보면 제곱으로 갈 수 있겠죠. 이렇게 제곱으로. 좀 같겠죠. 그래서 A 좌표가 6,2. 그다음에 B 좌표가 -3, -4. C 좌표가 0,-6이니까 이제 요 A, B랑 거리에서 A-6의 제곱, B-2의 제곱. 얘랑 또 A 플러스 3의 제곱, B 플러스 4의 제곱. 그 다음에 A 제곱 더하기 B 플러스 6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이 두 개씩 이렇게 연방해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겠다 안 되겠다? 되겠다. 여기 연립 1차 방정식이에요. 왜냐면 이게 두 개 하면 A 제곱 B 제곱 다 사라져요. 그래서 연립 1차 방정식으로 식 두 개가 이렇게 나오는 이렇게 두 개 하고 이렇게 두 개 하시면 되겠어요. 연립하면 답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답은 조금 그지같이 나오네요. 분수로 줬어요. 되게 짜증나게. 3분의 4, -4분의 3이 나온다고.